보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흥미로운 인물이죠. 우리 김건희. 3일인가요? 조만간 있으면 대통령 영부인의 공식 직함을 갖게 될 우리 건희 누나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1분간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말이죠.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칩거해 있다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 지역구죠. 인천 계양을이죠. 거기에 출마 선언을 했고, 웬일인가요? 많은 여성분들이 현장에서 지지와 성원을 좀 보냈다고 합니다. 개딸, 아버지, 개딸, 아버지 하는데요. 저는 개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듣기는 좋지 않은데, 이거 마케팅 차원에서도 좋은 용어는 아닌데 계속 사용하는 것을 이재명 지사는 허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판단 믿습니다. 별로 좋은 말 아닙니다. 하여튼간 많은 여성들이 남자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재명 지사한테 여성분들이 성원을 보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여성부를 폐지하고 반여성적인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반감 차원에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거 기간, 대선 기간 내내 쭉 제가 주변 여성분들을 좀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왜 그런지 대충 이해는 돼요. 바로 이 김건희, 우리 건희 누나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대분이 이런 율락가 출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특히나 얼굴 성형을 너무 많이 했다 하면서 여성 특유의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결국은 대통령의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 당선에서 머무르지 말고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를 해서 반드시 민주당을 접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친문, 금문 이런 애들이 너무 민주당을 좀 더럽혀진 측면이 있고 4분 5열 이간 정책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이 현재 합심이 안 되고 있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민주당으로 한골 탈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대표가 돼가지고 윤석열 정부 내내 아마 윤석열은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잘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현재 내각이라든가 선발해놓은 인간들 보면 사리사욕으로 똘똘 뭉친 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애들이 헛발질을 하고 국정 난맥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때마다 이재명 지사가 충고를 하고 비판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강골 같은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충분히 견제를 잘 하다 보면 21대 차기 대통령 출마에 이재명 전 지사가 상당히 우월적인 입장에서 아마 선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에게 씌워진 약간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아마 상당히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 신분이,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 신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건희 누나는 윤석열 정부 내내 어떤 역할을 할까? 일단은 결론적으로요, 저는 얼굴 마담 역할 그 이상 이하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스스로도 현재 자신의 부인 우리 김건희에 대해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특히나 줄리 의혹에 대해서 자신도 아마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밝히지는 못하겠죠. 노총각 신세를 구출해준 자신의 와이프인데 설마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건데 당연히 부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죠. 떳떳하게 자신의 부인을 공식 선상에 같이 대동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부끄럽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건희 누나가 이번 대선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김건희가 윤석열 표를 깎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요, 제가 남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우리 건희 누나가요 존나 잘생겼어요. 예쁜 게 아니고 잘생겼다 이거죠. 여기 보면요, 제가 김건희의 얼굴 히스토리를 한번 여기다 올려놔 봤는데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우리 건희 누나를 잘생겼다, 미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물론 제가 많은 정치 권력가들을 보면 예체능계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이재명도 그것은 마찬가지야. 김혜경 여사도 예체능 계열이잖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예체능 계열이고, 김건희가 해외학과 출신이잖아요. 미술 출신이잖아요. 미술을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권력을 가진 암기에 능한 이런 좌뇌 스타일들은 감성이 풍부한 이런 우뇌 여자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가 1972년생인데 윤석열과 12살 차이고,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약간 충격을 줬던 것은 대선 기간 중에 건희 누나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제가 보기에는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됐다. 이명수 기자인가요? 서울예설이 그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쪽으로 표가 엄청나게 쏠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때 통화 내용이요, 어찌 보면 공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통화 내용인데, 이런 적나라한 정치 현실, 개족 같은 대한민국 현실을 잘 아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건희가 정치 세계를 빠삭하게 잘 알고 있고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왼쪽에 한번 여기 보시면은 통화 주요 내용 보면 아주 볼만했죠. 내가 점을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죠. 지금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것도 아마 주변에 우리 도사님들, 점을 볼 줄 아는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통화 내용 곳곳에 보면 우리 건희 누나가 상당히 이런 무속신앙에 심취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대선 경선 시절에서도 후원 조직들 중에 이런 도사님들 조직이 상당히 지근거리에서 일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두 번째로는 캠프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네가 와서 도와달라. 내가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겠다. 세 번째로는 원래 우리는 좌파였다.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뀌었다. 그러니까 원래 좌파 민주당 계열이었는데 조국 때문에 입장이 좀 바뀌어졌다. 대통령이 조국을 싫어하는데 좌파들이 조국을 억지로 자리에 앉히는 바람에 우리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 한동훈한테 제보할 거 있으면 제보해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애들 전부 감옥에 쳐 넣어버리겠다. 이런 강력한 입장을 보였죠. 그리고 마지막에 상당히 재밌는,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완전 바보다 하면서 약간은 컬컬하고 약간 남자다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죠. 김건희가 이 통화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유출이 될 것이다, 이거를 전제하고 사전에 철저한 백그라운드 시나리오를 가지고 통화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김건희가 그 전에 윤석열을 만나기 전에 의사랑 결혼을 하니 양재택 검사랑 동거를 했느니 이런 프라이버시한 문제는요, 저는 여성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대통령이 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건희 집안이 이남 이녀고 오빠들이죠. 이남 이녀 중에 막내인데 오빠들 2명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캠프에서 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 엄마는 42살에 과부가 돼가지고 자식들 4명을 키우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 이렇게 통화 내역에서 또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김건희 엄마도 그렇고 자식 4명을 경기도 양평 깡총원에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키웠겠어요. 악착같이 살았겠죠. 그리고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편모 슬하에서 자라게 됐는데 얼마나 멘탈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따라서 김건희 스스로에게는, 자신에게는 이런 남자 문제, 윤리 문제, 이런 게 저는 크게 영부인으로서 좀 그렇다, 이런 감정적인 것을 배제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난잡한 과거, 이런 것은 크게 좀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의 이런 여러 가지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학력지상주의, 어떤 서울대라는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그리고 출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흔적들이 많이 보이죠. 저는요 괜찮다고 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은 인간 본능상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검사를 만나든 대기업 2세 3세를 만나든 저는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명수 기자하고의 통화 내용에서도 많이 드러나듯이 도에 관심이 많다 하면서 국가 정책 결정을 약간 이런 도사님들이라든가
무속인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아마 정책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걱정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김건희나 윤석열 입장에서는 도사님들 말을 듣고 따라해 보니까 대통령까지 됐고, 그리고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옮기는 그런 결단을 저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요 정책 결정을 대기업 회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무속인들 의견 듣는 것은 뭐 비일비재합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닌데 이런 무속인들이 국정에 개입할 수도 있겠다, 이런 약간의 우려스러움은 있습니다. 자, 김건희가 윤석열이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어떤 역할을 할까? 저는 얼굴 마담 역할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남자들은요, 건희 누나의 패션, 걸음걸이 이런 거에 대해 환호성을 보내고 있거든요. 약간 멍청한 것 같지만요, 현재 여성분들이 윤석열 정부를 극혐하고 김건희만 나오면 극혐하고 이런 것처럼, 반면에 남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국군 장병들에게 200만 원을 주고 이런 파격적인 남성 우대 정책을 펴기 때문에 김건희가 뭘 하든 얼굴만 예쁘면 된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에 이은혜 팬클럽 생기는 것처럼 김건희가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하고 나서 저렇게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천촐살인 정치를 비판할 줄 알고 조국에 대해서 평론할 줄 아는 김건희의 똑똑함에 반했다고 팬클럽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김건희가 속으로는 음흉하지만 청순하고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검사들을 후리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의 위치까지 올라선 것은 김건희 스스로의 엄청난 출세지향적이고 인생 곳곳에서 처신을 잘했다. 그런 처신을 잘하고 사람들을 잘 상대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 영부인의 지위까지 올라서지 않았을까. 세상 냉정하게 살펴보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도이치모터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김건희가 1972년생 X세대 아닙니까? 약간은 윤석열의 고리타분한 대통령직 임무 수행을 약간은 좀 산뜻하게 재밌게 얼굴 마담 역할을 하면서 서포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강아지, 반려견 이런 애들 찾아다니면서 약간 착한 척 하면서 윤석열의 인기에 어느 정도 서포트하는, 패션 감각 있는 옷 입고 나와서 약간 착한 척 하면서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정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